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클래스 시작합니다. 이혜림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증시가 상승 동력이 좀 떨어져 보이죠. 개인들이 잘 받쳐줌에도 불구하고 이 악재를 잘 견뎠던 만큼 또 호재에도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코스피 2133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737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각국의 정부 유동성 공급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또 하락 추세로 또 급하게 가지를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은 그만큼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작에도 궁금한 사항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무료 문자 메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바로 휴대폰을 여시고 문자 메시지를 오늘 두 분의 전문가에게 주시면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요. 관전평 또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신 분께 오늘도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선물은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오늘도 많이 받아가세요. 자, 증권가의 최전방 여의도에서 펼쳐지는 클래스가 다른 뜨거운 썰전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악재를 견뎠지만 호재도 지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승 동력도 제한적이다. 하지만 추가적인 재정 정책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도 제한적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장단을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자, 두 분의 전문가에게 물을까요? 오늘 MTNW 정의준 전문가와 MTNW 박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딱 시청자 마음이 이렇겠죠. 애매모호합니다. 네. 정의준 전문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좀 차트를 보시면 장대 음봉이 나온 시점이 사실 저희가 저번 주죠. 6월 11일 날 저희가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현재 도지 움직임이 그때는 조금 공방전이 좀 치열할 것이기 때문에 좀 음봉으로 마감될 것이라고 제가 언급을 한번 해드렸는데요. 미국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늘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주도하는 거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미국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임이 커지기 때문에 네. 적어도 내일 선물 옵션 만기일 기준으로는 조정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아침 시가의 미 선물 지수가 1% 이상 빠졌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그렇게 1% 이상 빠졌을 때에는 미국 장이 개장하면은 보통 2에서 3% 정도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데미지를 한국 증시가 그대로 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 내일은 또 기분 좋은 금요일이지만 주가 시장에서는 수급이 좋지 않은 요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적어도 6월 말까지의 주가 흐름은 네.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섹터 종합 잠깐 보시면 사실 오늘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는 대북주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매크로 클래스 내용과 약간 부합돼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좀 이런 부분이 약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다. 북한이라는 리스크는 우리가 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 방어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적어도 선업 만기일 기준까지는 네. 조금 관망세로 지켜보시는 게 좋고 기존에 과대 낙폭된 종목들은 조금 비중을 덜어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5배에서 10배 이상 급등한 종목들, 특히나 50% 이상 비중을 태운 종목들은 네. 조금 비중을 털어내시는 것도 투자의 하나의 전략이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됩니다. 미국 만기일을 앞두고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은 지난주부터 주셨잖아요. 네네. 그 리스크 관리를 이번 주 내내 지금 하고 가시는 그렇죠. 매매 양상인가 봐요. 네. 그래서 사실 만기일 지나면 좀 나아지는 걸까요?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적어도 6월 달까지는 나쁘게 보지는 않는 편인데
현재 외인들이 가지고 있는 국내에 있다 뭐 선물 개수가 대략 아직도 한 3만 개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은 현재 외인들은 올라간다에 베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6월 달까지는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따가 이제 매크로 클래스 내용을 들어가 보면 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대북 리스크. 그거 외에 그 변수가 없다라고 하면 적어도 6월 말까지는 시장은 좀 안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내일 미국 만기일 이후로는 6월 말까지는 나쁜 건 없는데 체크해봐야 될 건 북한 리스크. 그 네. 부분 저희가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고요. 박정식 전문가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뭐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입장이고요. 이번 주는 우리가 조금 관망의 자세를 취해가면서 뭐 이렇게 빠듯하게 좀 올라오는 종목들만 소액으로 좀 단타 매매만 좀 진행하시고 일정 부분 좀 현금력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격적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왜냐하면 금요일 날 미국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로 방향성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 네. 안정적인 포지션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예측하지 말고 그렇죠. 일단 네. 확인을 하고 대응하자는 매매 그렇죠, 성향이시군요. 그래서 이미 이제 지난주부터 현금 확보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해놓은 상황에서 이번 주를 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 확보된 현금을 다시금 또 주식에 공격적으로 들어갈지 내지는 조금 더 있다가 저점 매수를 할지는 다음 주 흐름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특히 이제 뭐 방산 관련주들 강력하게 상승력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코로나 관련주들도 또 반짝반짝 또 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련주들 위주로 우리가 소액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뭐 불안한 장세이지만 또 일정 부분 재미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략을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증권가의 최전방에 있는 전문가 군단은 6월 중후반의 움직임을 어떻게 예측을 하고 사실 예측하는 게 큰 의미는 없지만 가장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것이 클래스다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라운드 1으로 돌아올게요. 네, 먼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라운드 1 시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거시적인 이야기 하고 섹터 넘어갈 텐데 정규 전문가가 지금 6월 말까지는 그렇게 나쁜 것은 없다. 하지만 이것만 제외하곤. 자, 이것이 뭘까요? 오늘의 주제 함께 확인하시죠. 이달은 북한의 도발 예상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 두문불출 김정은. 자,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반응은 크게 동요되지 않는 모습이다. 라는 게 아직까지는 판단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학습 효과도 많이 겪었고요. 네네. 그런데 오늘 또 이 주제를 또 예민하게 보시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 적어도 내일까지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선물에 베팅한 사람들은 어찌됐든 우상향을 그려야 그 우상향한 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수 방어할 가능성이 큰데 적어도 3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오히려 악재의 재료로서 주가를 내리는 쪽으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선물을 매매하는 주체의 세력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저번 주에도 쭉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한 악재들로 쓰여질 수 있는 재료들을 지금 하나씩 공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언급한 것처럼 북한에 대한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2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원인을 사람들은 히틀러라고 판단을 많이 하시는데요. 가장 큰 거는 그 1차 세계대전에 대한 어떠한 그 전쟁 배상금, 사실 먹을 거 없고 정말 그 독일이 힘든 상태에서 네네. 선택할 수 있는 네. 게 없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그 언변술의 이제 천재인 괴벨스하고 네. 그다음 히틀러의 이상적인 조합으로 그게 이제 트리거가 돼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부분인데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김정일 사후에 김정은이 정권을 가진 후에는
30대 초반의 나이다 보니까 저 친구가 과연 북한을 잘 이끌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좀 컸습니다. 네. 그래서 김정남 암살이라든지 그다음에 피해 숙청을 감행하면서 자신의 좀 기반을 다지면서 본인의 어떠한 네임밸류를 올리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남북미 정상회담이었는데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남북미 정상회담의 결론은 북핵을 포기해라. 라는 부분이었고 북핵은 포기를 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한 네. 강한 경제 제재가 들어가면서 북한이 내부적으로 김정은 정권에 대한 네. 어떠한 체제 불안 리스크, 그다음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더군다나 사실 또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영향으로 네. 뭐 각국 수장들이 현재 뭐 다른 나라를 돌볼 수 있는 뭐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같은 상황이 뭐 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만 그 남북 연락 사무소를 파괴한 것처럼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뭐 네. 쉽게 설명을 하자면 무장 공비를 침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최근 뭐 서해안 쪽으로 보트가 뭐 2대, 3대 정도 들어왔는데도 뭐 전혀 잡지 못했고요. 또 SLBM으로 현재 그 고려항공 그 김정은이 타고 간 항공기가 지금 SLBM이라고 해가지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핵탄두 미사일 발사하는 시험 장소로 뭐 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현재 뭐 김정은이 건강 악화된 것이 네.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이란 혁명군 수비대장 솔레이마니가 드론으로 암살당한 것처럼 본인에 대한 어떤 그 미국의 공격, 암살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두문불출하는 게 아닌가 해서 네. 김여정이 전면에 나서면서 정책적으로 좀 더 푸시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대북 리스크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사실 그 북한 내부에서는 굶어 죽으나 전쟁에서 죽으나 똑같은데 한번 붙자라는 게 그 밑에 인민층의 여론이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떠한 트리거가 돼서 무력적인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트럼프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임기가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좀 민감하게 주가의 영향으로 네.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적어도 3분기 악재와 맞물려서 이러한 것들이 이슈화가 되면 그 외인들이나 이쪽에서 선물을 하락 포지션으로 잡을 수도 있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염두를 네네. 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가져오셨다. 그렇죠. 네. 네, 아니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의 폭파, 남북 관계 개선의 상징으로 그동안 여겨왔기 때문에 이번 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증시가 흔들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의외로 대북 도발에도 좀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행동을 계속 모니터할 필요는 있다라는 측면이라는 것 같은데요. 네네. 박정식 전문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번에 참 방산주가 아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네. 오히려 이렇게 증시의 상황보다는 네. 특정 종목을 그쵸. 이번 기회에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예, 항시제 방법이 대북 있을까요? 리스크는 방산주인데 저도 이번에 살짝 놓친 케이스가 그러니까 방산 테마주들이 보통 한 5월 중순경부터 좀 매집력이 살짝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가 북한한테 너무 잘하다 보니까 대북 리스크가 강력하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었어요. 저도 살짝 잡았다가 약수익으로 빠져나왔는데 이번에 대박이 터진 거죠. 일단은 9일날 남북 통신연락소 단절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인정. 그래서 그때 단기 반등력이 일정 부분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빠져나왔죠. 항시 이제 방상주들은 길게 이어지지 않고 단기적으로 튀었다가 주저앉는 네. 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게 16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이 마감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 날 바로 또 인민군 총참모부 이 대변인 발표가 있었는데 금강산 그 관광지구 그리고 개성공업지구 군대를 전개하겠다. 그리고 비무장지대 GP에 또 이제 초소에 또 군대를 또 초소병을 또 넣겠다.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 군사훈련을 또 하겠다.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를 또 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항들은 9.19 합의를 사실상 파기를 한 거나 다름이 상황을 없고. 좋지 못해요. 그렇죠. 네. 또 거기에 또 이 문재인 대통령
특사를 이번에 한번 보내려고 했었는데 이 김여정 제1본부장이 또 그걸 거절을 했죠. 그것까지 다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나라랑 이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겠다. 단절을 하겠다. 지금 이런 것을 아주 강력하게 언급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나라를 좀 기선 제압을 하는 것 같고 또 이 김여정의 존재감을 키워야 되는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제 우리랑 더 이상 교섭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산 테마주들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는데 이미 급등력이 나오는 종목들을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종목들을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한번 좀 보고요. 그다음에 다음 도발을 이제 또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SLBM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도발을 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또 슬슬 언론에서 언급이 되고는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급등 나오고 있는 방산 테마주들이 조금 더 급등력이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대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이제 거의 옆으로 횡보격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지정학적 리스크는 다 반영이 된 거는 같아요. 하지만 이 미국 시장에 의해서 또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테마주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증시는 크게 영향이 미미했지만 다음 도발에 대한 그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말씀하신 ICBM,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레드라인을 넘어가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일 텐데요. 돌발 질문으로 그럼 외국인들이 여기서 더 빠져나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은 1월 1일, 그러니까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18일 동안 외국인 이탈된 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미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잖아요. 약 24조 정도 빠져나갔고 그 물량을 개인들이 전부 받아먹은 형국입니다. 현재 30조 정도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11조, 약 31% 정도는 대차죠. 스탁론이나 이러한 것들을 써서 말 그대로 빚을 얻어서 형성된 자금이고 나머지 자금이 현재 20조 정도, 그다음 예탁금이 40조 정도 현재 남아있는 시점인데 외인들이 주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선물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현물을 사죠. 하지만 선물로 산 자금들은 언제라도 방향을 바꿔서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리스크로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가 한국이라는 거를 절대 간과를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 덕택에 저희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지 못하고 항상 올라갈만 하면 한 번씩 주저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간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이미 매도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이탈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선물로만 매수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 현물 시장에서는 외인들에게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속적으로 대북 리스크와 상관없이 현물 시장은 계속 이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북 리스크와는 크게 별개로 매수를 대략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증시와 연관해서. 오늘 퍼스텍, 한일단조, 휴니드, 빅텍, 스페코 상한가가 무더기로 방산주에 나왔습니다. 근데 경협주는 또 반대로 대폭락을 나타냈는데 돌발 질문입니다. 박정식 전문가님, 현대엘리베이터가 좀 급등을 나타냈어요. 이 부분 한번 짚어주시고요. 그 방산주를 지금 많이 올라간 걸 따라갈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잖아요. 그럼 좀 덜 올라간 것들 한번 해볼 만하다, 조금 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한 종목 남아있어요. 그것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 엘리베이 같은 경우에 저도 조금 이제 주목을 했던 상황인데요. 뭐냐면은
이게 한 5월 말경부터 갑자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계속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일정 부분 또 방산 테마주를 놓친 케이스이기도 해요. 이 대북 관련 한마디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을 때 상승하는 주가의 현대 엘레베이인데 우리 관계가 부정적으로 변할까? 근데 방산 테마에도 수급이 들어오네. 이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애매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대 엘레베이를 일단 잡았습니다. 잡았다가 갑자기 이제 9일날 남북통신연락소 단절 이슈가 나오는 기미가 그 전에 살짝 나오니까 제가 바로 자금을 회수하기는 했는데 이제 그 회수하고 나서 또 쭉 눌리기는 했어요. 눌렸는데 이번에 급등이 나왔는데 그 한마디로 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력이 들어왔던 게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보니까 무상증자를 했어요. 예. 그죠? 예, 이 지금 거의 두 주당 한 주꼴로 주는 꼴로 지금 한 주당 0.5를 주는 꼴로 무상증자를 하고 또 최근에 이제 순매수했던 자사주를 완전히 소각하는 그러한 이슈를 지금 발표를 하면서 급등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북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력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런 무상증자나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에는 길게 볼 수는 없고 단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본다면 현재 이 시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제가 파동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 엘레베이가 이대로 지금 한 74,200원 정도 라인을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86,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내일 시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일 시세에서 시초가 아예 떠버리면서 74,200원을 확 넘겨버리면 그냥 86,000원대까지 보시면서 전량 매도를 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자, 이 상태로 74,200원을 넘기지 못하고 주춤하면 한 여기서 그냥 일정 부분 매도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배당기일이 한 7월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시세가 안 좋을 것 같지는 않고 한 86,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시세를 주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경협주 대폭락에도 현대 엘리베이 왜 급등했는가? 무상증자와 관련해서 여기서 81,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 확인했는데 자 방산주 이미 많이 올랐는데 하나 남았다. 그게 뭔가요? S&T중공업입니다. S&T중공업. 네. 오늘 채팅창에서 S&T중공업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마침 올라왔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마침 여기서도 언급을 해드렸거든요. 네. 저희 같이 좀 살펴볼까요? 네. 자, S&T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상당히 저평가된 기업이에요. 진짜 바닥주거든요. 재무제표를 지금 보셔도 어때요? 매출은 조금 감소는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하고 있어요. 또 당기순이익도 잘 나오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 영업이익 기조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일정 부분 이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잘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순자산 가치가 이 기업의 자산 가치가 8,258억인데 부채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계 업종들, 제조 업종들은 보통 부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S&T중공업은 자산에 비해 부채가 굉장히 적어서 자본 총계가 6,099억이나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얼마냐면 굉장히 낮아요. 시가총액이 1,8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엄청난 저평가 상태죠.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거의 바닥을 기고 있어요. 월봉 차트 한번 볼까요? 그죠? 계속적으로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 추세죠. 근데 이게 대북이에요. 왜냐하면 전차나 아니면 K9 자주포 이런 전차들에 들어가는 엔진도 네. 제조를 하고 있고. 방산주라는 거죠. 그죠. 기관 단총용 이런 것도 다 지금 제조를 하고 있고 지뢰 발사기부터 그러니까 다양한 지금 방산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장에 부각을 받지 않고 있어요. 예. 그러면 이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방산 테마는 기존에 급등하고 있던 테마들은 다 급등할 텐데 이미 이제 그런 급등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결과적으로 그 급등 나온 후에 약간 조정받을 때 안 올라간 종목들을 찾아서 수급이 몰릴 텐데 그 수급이 몰릴 가능성이 존재하는 종목이 바로 S&T중공업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뭔가 이제 이 방산 테마를 노리고 싶다면 S&T중공업을
길목에서 잡아서 그래요? 기다려보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식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북한의 그 도발이 어떻게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자극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또 종목들 방산두나 경협주의 움직임은 변동성이 클 것이고요. 이 증시는 아직까지 동요는 없었다라고 한들 앞으로의 도발 예의주시하자라는 뜻에서 오늘 주제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두 분 먼저 정의준 전문가 한 말씀이요. 저번 주부터 뭐 7월 달, 8월 달 리스크에 대한 어떤 증시 하락 가능성에 대한 이슈들을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현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100%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3월 19일 이후에 현 시점에서 내가 메이저라고 했을 때 증시를 올리는 게 쉬울까? 아니면 반대로 떨어뜨리는 게 쉬울까? 라는 어떠한 제3자의 입장에서 현 증시를 바라봐야 됐을 때에는 적어도 올리는 것보다는 약간 눌림을 주는 게 쉽지 않나라고 판단되는 시장입니다. 네.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하락 가능성은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해야 될 것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두문불출 김정은이라는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발언이요. 네, 간단합니다. 이번 주는 좀 쉬었다가 다음 주 방향성 나오는 거에 따라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쉬었다가 다음 주에 나오는 거 보고 방향성 확실히 잡자. 자,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라운드 2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여의도 클래스 저녁 시간을 책임지는 내일을 준비하는 주식시장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문자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무료 문자 휴대폰 여시고요. 013-3366-8200번으로 지금 많은 분들 문자 주시는데요. 오늘 증시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나 또 관전평, 또 실시간으로 저희랑 소통하고 싶은 점 올려주시면 저희가 두 전문가에게 지금 바로 질문도 드리고 답변도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응원의 메시지나 관전평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오늘 베스트 관전평을 선정해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까지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너튜브로도 함께해 주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물론 응원의 한마디도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 라운드 2. 오늘 트렌드 클래스는 굉장히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부터 이 포털 검색창에 이 단어가 계속 올라와 있기 때문이었는데요. 정인주 전문가가 가져왔네요. 자, 그럼 이 주제는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메디톡신은 국내 1호 보톡스입니다. 메디톡신의 이 추락으로 봤을 때 앞으로의 보톡스 시장의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메디톡신이 국내 보톡스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했던 만큼 앞으로 반사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보톡스 시장의 아무튼 그 나머지들 간의 경쟁이라고 할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오늘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메디톡신이 결국 시장에서 퇴출됐네요. 네네. 사실 그 톡신 시장이 과거에는 거의 메디톡스라는 회사의 독점 체제에서 최근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사가 생기면서 레드오션 시장이 됐는데요. 최근에 그 19년 4월 달부터 허가된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해서 조금 문서를 좀 조작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식약청에서 이제 부적합으로 퇴출 명령을 내렸죠. 네, 14년 만입니다. 네네. 2006년 허가 후에요. 사실 18년 7월 1일 날 81만 원까지 올라갔을 정도로 상당히 좀 유명한 회사고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도 거의 뭐 독점하다시피 했던 이 메디톡스인 종목인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메디톡스에 대해서 이제 저점이다 보니까 사실 현 시점에서 매수를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들을 상당히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메디톡스의 이제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네. 톡신 외에는 생산하는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 주력 상품이 거의 톡신이 거의 90%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들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어떠한 재료가 현재는 없다. 메디톡스 안에서는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추가 하락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사실 여성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라보타하고 보틀렉스, 그다음에 메디톡신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넘버 투가 사실 보틀렉스, 휴젤의 보틀렉스, 그다음에 대웅제약의 라보타 정도가 되고 최근에는 휴원스 글로벌의 휴톡스라는 제품이 현재는 새로 네. 출시돼가지고 휴젤, 대웅제약. 네. 그다음에 휴원스 글로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보톡스 시장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제일 큰 메이저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넘버 투나 넘버 쓰리 이제 뭐 라보타냐 아니면 보틀렉스냐 대웅제약이냐 아니면 휴젤이냐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정 부분은 뭐 휴원스 글로벌 최근에 나온 어떠한 그 보톡스 관련된 회사들이 빛을 볼 수도 있는 시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메디톡스가 퇴출됐다라고 해도 네. 보톡스 시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메디톡스라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네, 그 나머지 회사들 중에서 상승폭이 조금 적으면서 미래 가능성이 좋은 종목들로 네.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게 뭔지 말씀해 주실 거예요? 잠시 후에? 사실 오늘 추천주는 트렌드 섹터에 맞춰가지고 네. 준비했으니까 이따가 끝까지 예. 방송 채널 고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송인 다 되셨어요. 오늘 멋진 꽃도 달고 오시고요. 감사합니다. 메디톡스가 오늘 하한가 사태는 면했지만 주가와 실적에서 모두 당분간 고전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그지만 보톡스 시장의 반사 이익, 이 경쟁은 한층 더 가열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의 종목이 뭐냐? 자, 그것에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박정식 전문가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저는 바이오를 워낙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 메디톡스도 이제 과거에 막 종목 상담 들어오면 다 매도하라고 건들지 말라고 이제 많이 언급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 메디톡신이 이제 품목 허가가 취소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2천억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 메디톡스가 결국 1,000억대 이하로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 메디톡신 말고도 이 메디톡스는 상당히 많은 또 제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의료기기도 만들고 있고 뭐 히알루론산 필러도 만들고 있고 또 습진 피부염 포진 연고도 만들고 있고요. 또 PM제 같은 것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정 부분 매출을 불러일으킬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의료기기 쪽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메디톡신의 점유율에 따라서 의료기기도 같이 좀 연관돼서 같이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메디톡신 점유율이 줄어들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의료기기 매출도 좀 일정 부분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네. 1,000억대 이하로 매출이 좀 이제 감소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지금은 흑자지만 또 적자로 탈바꿈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최근에 좀 이야기한 게 있는데 메디톡스 상폐 가능성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이 실질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장 폐지는 되지는 않겠지만 주가의 하방 압력은 상당히 커질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쉽게 건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 메디톡신으로 인해서 성장성이 크게 점쳐졌지만 이게 사라지면서 이 메디톡스 자체 회사의 성장성 가능성이 이제 매우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많이 시가총액이 올라간 이 고평가 상황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메디톡스는 한동안은 아무튼 박정식 전문가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이신데 그러면 지금 메디톡신에 이어서 또 최근에 신라젠까지 제약바이오주의 변동이 이 상황으로 인해서 올까요? 라는 질문을 돌발 질문으로 드리면서 저희 무료 문자 메시지로 4791님께서도 메디톡신 관련하여 제 테마는 어떤가요? 라는 또 질문도 주셨어요. 정유주 전문가님. 제 테마. 사실 그 섹터는 제가 잘 몰라서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7월달, 8월달이면은 사실 휴가 시즌이거든요. 뭐 제테마라고 하면 뭐 연어주사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7월달, 8월달 휴가 시즌이 끝나고 피부 시술을 받기에 제일 접근성이 좋은 것들이 뭐 물광주사,
그다음 미백 주사, 보톡스, 필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다라고 하면 제테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메디톡스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보톡스 받고 싶은 사람이 필러를 받을 일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메디톡스에 대한 어떠한 수혜 가능성은 보톡스를 주로 취급하고 있는 메이저 회사들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네, 그리고 그 관련된 섹터로 접근을 네. 하시는 게 맞고 제테마 관련주는 메디톡스와 연관성은 그렇게 많이 개연성은 있지 않기 때문에 메디톡스 수혜주로 네. 보기는 어려운 아, 섹터다라고 예. 판단이 됩니다. 이번 메디톡신의 추락으로 인한 그 메디톡신발 악재에 반사이익을 받을 종목, 우리 정유 전문가는 다음 단계 준비를 하셨다라고 하는데 혹시 박정식 전문가도 보이는 종목들이 있을까요? 혹시 그 기회를 타서? 제가요?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저 일단 뭐 좋아하지는 않지만 휴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7천억 정도의 이제 순자산 가치를 형성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이 고평가 상황은 아닌 거죠. 그죠? 3배도 지금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를 틈타 휴젤도 좀 일정 부분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따라 들어가자 말고 좀 조정 들어오면은 뭐 42만 원 밑으로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한번 담았다가 짧게 뭐 공략은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안 좋아하는 섹터지만 그나마 좀 좋아하는 종목, 이제 휴원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이 종목은 부각을 별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맨날 그 제약 바이오 추천해 주세요, 언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저는 이제 유일하게 언급하는 게 휴원스 글로벌이었는데, 제가 이제 2017년에 이때도 휴원스 글로벌이 한 2만 2천 원대까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약 바이오 섹터는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데 얘만 내려온 거죠. 그래서 제가 얘를 그때 강력하게 언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한 6만 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내려온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보톡스 관련 휴톡스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휴원스 글로벌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이제 이 종목도 예. 지금 보시면은 봐봐요. 다른 보톡스 관련주들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보통 한 2~3배 이상 막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보다 더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도 존재하고. 네. 근데 이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순자산 가치가 3,812억이에요. 근데 시가총액이 똑같죠. 그죠? 3,863억. 그렇게 부각을 하나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유일하게 뭐 꼽는다면 이 종목 하나 꼽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관련주로 엮인 게 대웅제약. 근데 대웅제약은 이미 이제 이 종목, 이 섹터, 저 섹터 뭐 코로나부터 다 엮였잖아요. 그죠? 다 엮여서 엄청나게 이제 올라갔어요. 지금 5,400억짜리가 1조 6천억, 그 3배 네. 이상 지금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좀 노리기가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DSK나 이제 이런 종목들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좀 흑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많이 뭐 부각받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좀 건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 자,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괜찮아요. 근데 이 종목도 자기 자산 가치 대비 2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만약에 제가 노린다면 예. 휴원스 글로벌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종목 쭉 나열이 됐으면서 이거는 좀 피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가장 좀 유명하게 보는 건 휴원스 글로벌이었는데, 자, 오늘 이 라운드 2의 이 주제는 오늘 굉장히 살펴볼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마지막 발언권 드리겠습니다. 정유주 전문가님. 사실 그 메디톡스라는 종목에 관련해 가지고 매수 의견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투기 종목을 하지 말고 투자 종목을 하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투기 종목을 하는 것은 초보 운전자가 람보르기니를 타고 서킷을 타면서 프로 레이서들과 같이 시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운이 좋아서 큰 수익을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 염두하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정식 전문가. 네, 뭐 일단은 한동안 우리가 투자는 좀 관망의 자세를 취하면서 이런 섹터들 위주로 좀 단기 매매는 진행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좋은 종목들을 많이 언급했으니까 또 이따가 또 정의준 전문가님이 또 한번 또 좋은 종목을 다시 한번 또 풀어서 언급을 해드릴 거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조금 단기 매매를 진행한다면 긍정적인 결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여의도 클래스와 또 많은 질문들 주시면서 관전평 보내주고 계십니다. 3383님께서 종합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아직 양호하게 다음 파동 위를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다음 주에 하는 내용도 있었고요. 네, 멜톡심 관련해서 또 종목도 주셨고요. 자, 지금 하는 게 뭔지 궁금하시죠?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받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핸드폰을 들고 문자 메시지 013-3366-8100번으로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나 관전평 보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대답을 해드리고요. 오늘의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라운드 2 전문가들의 의견을 화면으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든지 제대로 샀다면 아무 일 없을 거야. 뭐 흔들림은 있겠지만, 자, 오늘 이 두 전문가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안전한지, 변동성이 컸는지 먼저 한번 체크해보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갈까요? 자, 최전방에서 승전보를 올리고 있는 우리 여의도 클래스의 전문가들의 종목. 정인주 전문가는 제약바이오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JW 중에 제약을 보유 중이잖아요. 지금 네네. 흐름이 어떻습니까? 매수한 이후에요. 뭐 지수에 대한 어떠한 눌림 때문에 약간 조정 장세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현 추세 자리 유지해 주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계속 스테이 하셔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래 거래량 보시면 알겠지만 6월 9일 날 대규모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 이후에 현재 매도 물량이 출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OBV 시그널도 기준선 위에서 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모멘텀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으니까요. 눌림목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JW 중의제약이 저희가 4만 원대 매수가인데 목표가는 앞자리 바뀌어서 5만 5천 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주 가운데에서는 JW 중의제약이 정의준 전문가의 종목으로 같이 팔로우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정식 전문가께는 이건홀딩스 종목 상담이 들어오는 부분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종목 봐볼게요. 네, 지금 이건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저평가된 기업으로 제가 단기적 관점으로 노릴 수도 있고 좀 장기적 관점으로도 노릴 수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드렸던 상황이었고 이 문재인 정부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창호를 갖춘 이건홀딩스가 개별주로서 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도 언급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1,500억짜리 회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644억 이미 이제 언급했던 그 자리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상태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금 보유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내려왔을 때 2,500원 정도 자리가 일단 기술적 매수 자리였고요. 지금 그 기술적 매수 자리를 정확하게 터치한 후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자, 월봉상 파동 흐름을 보면은 일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 노릴 수 있는 가격은 충분히 터치를 했어요. 3,100원 정도 자리가 단기적 매도 자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그 자리를 찍고 조정을 줬는데 다행히도 2,500원짜리 이탈시키지 않으면서 현재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2,50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한 홀딩 관점 유지 가능하고 또 3,290원 정도의 단기 매도 관점도 가능하지만 만약에 3,290원이 돌파가 된다면 3,890원 정도 자리까지도 한 단계 더 윗자리 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월봉상 보면은 상당히 많이 터졌어요. 5월하고 6월에. 근데 그동안 2014년부터 쭉 봤을 때 이 정도 거래량이 터진 날이 없었거든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번에 거래량이 강력하게 붙은 거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가 크게 무너지지 않는 한
현재 보유 포지션 네. 유지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8%가량 올랐는데요. 그린 뉴딜 그 스토헤지로 저희가 이건홀딩스를 지난번에 그 그린 뉴딜을 집중적으로 바라볼 때 이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32% 최고 수익률 넘어서 저희 최고가, 목표가를 일단 뛰어넘었고요. 점검해 드렸습니다. 투자자 여러분이 가장 기다렸을 그 시간 라운드 3. 자, 오늘 유망주 클래스 힌트는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종목은 무엇인지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희준 전문가가 가지고 온 종목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휴원스입니다. 메디톡신의 그 추락으로 인한 반사이익 받을 종목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라운드 2와 라운드 3를 지금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왕이면은 섹터에 맞춰서 좀 종목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가지고. 휴원스랑 휴원스 아까 얘기하신 휴원스 글로벌이랑은 다르죠?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종목 이름은 되게 달라요. 네, 근데 네, 네. 휴원스가 오늘 막 반사이익을 받거나 뭐 네.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작용하는 거는 이제 그거죠. 메디톡스가 이슈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반사이익 관련된 주식을 검색을 했을 것이고 대규모 수급이 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반등할 가능성 부분이 조금 미비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휴원스 글로벌로 되어 있고, 또 휴원스 글로벌은 대주주가 이제 윤성태 회장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휴원스는 크게 이제 모회사 개념이고 자회사로 휴원스 글로벌하고 휴메딕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드 보복 이전에 그 여성분들이 제일 많이 맞았던 주사가 이제 비타민 주사라고 그 휴메딕스에서 취급하고 있는 그 제품을 가지고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는 식약청에서 허가를 받은 지 최근에 이제 보톡스, 휴톡스가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식약청 허가를 받은 게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휴원스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휴원스 글로벌과 휴메딕스에 발생되는 이익들의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휴원스다. 그러니까 네. 휴원스가 모회사고 휴메딕스나 휴원스 글로벌은 자회사다라고 예.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땐 대웅제약이나 휴재를 먼저 떠올리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손때가 덜 탄 종목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지 않냐라는 네. 이유로 휴원스를 첫 번째 이제 선택한 사실 기준이고. 우선 가장 큰 혜택은 현재 1위 자리에는 휴재를 될 수가 있겠는데 네네. 손때가 덜 탄 이 그렇죠. 종목을 어디 틈새 시장으로 그게 좀 이제 보자.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뭐 휴젤 같은 경우 현재 가격이 43만 4천 원이고요. 그다음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14만 6,500원입니다. 근데 투자자분들이 뭐 고액으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뭐 휴젤이나 대웅제약보다는 조금 가격이 저렴한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를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안전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종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고, 목표가는 7만 원 보시고 손절가는 5만 원이 이탈되면은 일단 손절을 하고 나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가 시초가 목표가 7만 원 가량이고요. 손절가는 5만 원. 아까 휴원스 글로벌을 얘기해 주신 박정식 전문가는 오늘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의견 주시면요. 네. 이제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 가치 대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지금 자산 가치 대비 많이 부각받고 있는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저평가 종목을 잡고 싶다면 어차피 뭐 휴원스나 휴원스 글로벌 똑같으니까 차라리 휴원스 글로벌 쪽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이 메이저 수급을 보면 네. 휴원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팔고 있는데 휴원스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라운드 3에서 오늘 휴원스라는 종목을 얘기해준 정희진 전문가가 오늘 방송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또 힌트를 줄 오늘 무료 방송을 공개합니다. 어떤 주제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매매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오이평선을 이용한 급등주 매매법, 돌파주 매매법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자, 매매 기법 공개, 대공개입니다. 정희준 전문가가 실전 매매에서 1위를 한 그 전문가인데 그 매매 공개를 해볼게요. 자, 여의도 클래스라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해서 나오는 첫 번째 링크에 여의도 클래스 전문가 중에 정희준 전문가의 사진을 꾹 클릭해서 오늘의 공개 방송 주제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화면으로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전평 저희가 공개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체험권 드릴게요. 종합지수와 코스닥 지수는 아직 양호하게 다음 파동 위를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신 분입니다. 3383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여의도 클래스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 뵙도록 할게요. 정윤 전문가와 박정식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